여러분 안녕하세요. 히든스탁 더블매치 시즌4 진행의 정재입니다. 예상을 벗어난 것이 되리라 예고했었던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 일론 머스크의 한마디에 귀를 쫑긋 세우며 전 세계 27만 명이 온라인 생중계를 지켜봤지만 테슬라의 시총액 20조 원가량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증시에서도 그 영향이 좀 전해진 모습이었는데요. LG화학은요, 장중 6만 4천 원까지 떨어지기도 했고요. 첨보 마이너스 5%대, 포스코케미칼, LNF, 대주전자 재료 등 2차 전지 관련주의 온기가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가 자율주행차로 넘어간 걸까요? 일론 머스크가 한 달 안에 완전 자율주행차 출시 언급에 모트렉스, 더미동,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자율주행차 관련주가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배터리데이, 그 이후 시장에 포착된 핫스팟, 어디인지 잠시 후 히든스탁에서 짚어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1시간 저희와 함께 보시면서 잠시 후 공개될 히든 종목의 정답 맞춰보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잠시 후 공개될 히든 종목의 힌트 3가지를 듣고 저희와 함께 정답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같이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알짜 종목 알아가는 것은 물론 히든스탁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는 기회인데요. 전문가 VIP 체험권 받고 전문가와 특별하고 긴밀한 소통을 나눠볼 수 있는 기회니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할게요. 수익 더블, 재미 더블 시즌4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적풍 전문가 그리고 신사임당 전문가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제 하락을 딛고 오늘 양시장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너무나 반가운데요. 어제가 정말 기회였던 것일까요? 먼저 적풍 전문가와 함께 시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세장 속에서 어떤 포인트 보셨습니까? 오늘 이제 장 개장하기 전에 아침에 이제 한 6시쯤에 테슬라 그 주총하고 배터리 하는 걸 봤거든요. 네. 보고 나서 좀 뭐 실망도 있었고 좋은 내용도 있었는데 오늘 이제 시장에서 사실상 자동차 자율주행차를 제외하고서는 장 초반에 좀 별로 안 좋았었어요. 안 좋았다가 오후 들어가지고 이제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죠. 제가 항상 방송을 통해서 요즘 우리 시장이 계속적으로 밀리지고 있지만은 사실은 밀릴 만한 내용이 별로 없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코로나 같은 경우는 물론 확진자가 2자릿수에서 3자릿수로 늘어났지만 다른 나라는 막 몇천 명, 몇만 명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에 비하면 사실 작은 수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 증시가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하셨던 그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 뭐 니콜라, 테슬라 중요 이벤트가 다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성도 이미 축소가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오늘 자동차 쪽도 이제 자율주행차 쪽도 어느 정도 시세를 좀 줬기 때문에 또 사실 자율주행차가 바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잘 가던 종목들은 아니었어요. 쉬었다가 갔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종목들도 좋지만은 다음에 올라갈 지금 이제 쉬고 있는 종목들을 저는 노리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들고 오늘 증시가 좀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종목들이 많이 못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오늘의 하락 종목이 내일의 급등 종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빠진 종목들, 지금 위기에 빠져 있는 그런 종목들이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바닥까지 내려왔다가 살짝 올라가는 종목들도 준비를 했고 지금 그런 것들 통해서 또 수익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잠시 후에 이제 관련 종목도 알아보시고 여러분 종목들도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저점에 위치한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늘려가는 그런 포인트를 눈여겨보고 있는 적풍 전문가이십니다. 다음에는 신사임당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살펴보니까요. 계속 그린 뉴딜부터 쭉 흐름을 예측해주고 계십니다. 자율주행까지 이어가는 모습 대단한데요. 뭐 그렇지만 제 포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사실 뭐 첫 달부터 뭐 잘 나가지 않았는데 잘 나가다 이제 막판에 이제 꼴찌 해가지고 조금 겸연쩍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종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좀 장기적으로 보는 관점과 그다음에 좀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을 하는 부분들. 이제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우승의 목표를 두는 것보단 이제 다양한 이제 종목의 패턴을 좀 구사를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미증시와 이제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살짝 흔들리면서 국내 증시가 이제 다른 타 글로벌 이 국가의 증시들보다 조금 더 강하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와서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공포감에 휩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은 이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원래 명절 전에는 빠지나요? 명절 이후에는 빠지나요? 뭐 이런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설날 이후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좀 격하게 확산이 되면서 중국발 리스크로 이제 좀 급락이 나오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명절 이후에 다시 한번 이 코로나 팬데믹이 오느냐 안 오느냐가 좀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이제 배터리데이에서 이제 발표했던 부분들에서 이 두드러지는 모습은 자율주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장에 자율주행이 강한 흐름이 나왔는데 뭐 사실 뭐 테슬라 배터리데이 때 자율주행 얘기가 강하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진 않았고 그냥 이제 종목의 흐름을 봤을 때 이제 갈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자율주행까지 이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올라야 할 종목들이 몇 개 안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도 이제 제가 눈여겨보던 것들도 이제 많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의외로 이제 우량주들도 이제 자리만 잡고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관련된 기업, 이제 좀 4등을 탈출할 수 있는 종목을 하나 꼽아왔기 때문에 오늘 끝까지 시청하셔서 바닥주 매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욱 기대가 되는 오늘입니다. 두 분께서 오늘 강력한 승부수를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잠시 후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시장 먼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더욱 맹렬하고 또 리얼해진 수익률 대결을 위해서 룰이 적용되고 있죠. 한 주간 개인 수익률 합산 후 상승률 1위 전문가에겐 반짝반짝 빛이 나오는 수익률 MVP 배지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매도 시에 디테일한 매도 기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손절가, 목표가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면 당일 고점 기준 10개 호가 차감하고요. 그리고 전문가가 제시한 가격 범위 밖에서 움직인 날 이미 매도 진행 시에는 15개 호가 차감합니다. 강력한 룰을 뚫어내고 전문가들이 전략 펼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주목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히든 카드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0.1% 전략 찾으러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히든스탁 더블 매치 시즌 4. 더블 매치의 더블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넘버 1, 개인정보팀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더블 매치. 넘버 2, 팀 수익률을 2배로 챙겨갈 수 있는 승리팀 종목. 수익 더블, 재미도 더블, 더블 더블 시즌 4. 어떤 대결인지 살펴볼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개인전은 2개월 동안 각 전문가가 가져간 수익에 따라 최종 우승자가 결정되고요. 팀 대결은 주간 단위로 총 8번의 승부를 겨루고 이긴 팀은 매주 금요일 팀 히든 종목을 추가로 편입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팀의 운명을 가릴 팀 히든 종목은 승리팀 2명이 공동으로 제시하는 팀 종목인데요. 팀원 각자의 포트폴리오에 동시에 편입되니까 팀 수익률 기준으로 수익도 2배, 손실도 2배가 되겠죠. 나의 우승과 팀의 승리, 이 모두를 쟁취할 주인공은 누구? 히든스탁 더블 매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더블 더블 시즌 4.
팀전과 개인전이 함께 펼쳐지는 치열한 전략 대결 더블 매치 시즌 4. 잠시 후 판세를 뒤엎을 두 전문가의 승부수가 공개될 테니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 전에 새로운 전략들 만나기 전에 우리가 종목들 짚어보면서 추가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풍 전문가님의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바로 어제 소개해 주셨던 전략이죠. 넥슨 GT 전략을 내주셨는데요. 코로나19에 따른 반사이 기대감을 가지고 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좀 바로 좀 상승 탄력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이제 마감은 15,350원에서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흐름 짚어주시죠. 네, 오늘 사실 좀 많이 빠졌으면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많이 밀리진 않더라고요. 한 4% 정도밖에 조금밖에 안 밀려가지고 더 밀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일단 장중에 시세가 한번 나오는 걸로 보니까 네.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저가 매수세들이 많이 있는 걸로 좀 보여지고 이 종목이 다른 게임주들이 이미 뭐 유명한 NC소프트나 또 넷마블 같은 경우는 실적이 너무나 잘 나오고 있지만 이 종목은 올해 흑자전환이 예정되어 있는 종목이라서 그런 부분들 아까 어제도 말씀드렸던 부분도 좀 주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다가오는 이제 추석 연휴가 굉장히 깁니다. 다음 주 이제 5일을 우리가 쉬기 때문에 그때 이제 사람들이 어디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는 상태라고 맞아요. 한다면은 게임 쪽 매출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된 것 같아요. 차트 흐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이제 조용하다가 장중에 한번 살짝 튀었었던 부분들이 점심 때 한번 올라갔었는데 그때 이제 뉴스가 뭐가 나왔었냐면은 지금 이제 내일 일본에서 이제 V4라는 게임이 출시가 예정된다라는 부분이 나왔었던 게 좀 주가 띄워준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뭐 현대차랑 또 콜라보를 해가지고 카트라이더 게임에 또 현대차 모델이 나온다. 네. 그런 것들도 우와. 좀 사람들이 좀 관심을 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흐름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고 만약이라도 내일 올라가지 못하고 빠진다 하더라도 제가 14,000원까지는 그래도 매수 가능하다는 말씀 드렸기 때문에 오. 밀린다고 하면은 오늘 못 사신 분들 사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고 전 일단 추석 이후까지 보고 목표가 19,000원 그대로 유지할 테니까 그 사이에서 만약에 오늘 뭐 단타로 수익하셨다는 분들 계시면은 잘하셨고 전 일단 19,000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가격 19,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보유 전략 잘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추가 전략 흐름도 여러분들 잘 메모해 두세요. 다음에는 신사임당 전문가의 종목 짚어볼 텐데요. 보유 전략 가운데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까요? 종목 짚어주시죠. 일단 뭐 기존에 이제 항상 브리핑했던 종목은 생략하고 최근에 편입했던 것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목은 이제 티움 바이오인데요. 잠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대를 잘못한 것 같은, 그러니까 제 매수 타점의 이런 좀 시기적인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차트적인 부분만 본다면 굉장히 이제 매력적인 자리였으나 이제 증시가 하락할 때 이제 어떤 이슈가 나왔냐면 지금 이제 정정 기사가 나왔지만 랩지노믹스의 이런 이제 진단 키트에 대한 이런 그런 이제 악재가 나와주면서 이제 뭐 신풍제약의 이제 대규모 이제 뭐 이제 자사주 매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제약바이오 악재가 나와주면서 증시도 흔들리고 그런 이제 흐름이 나오면서 좀 아쉽게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19,000원 이하에서만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장 기준으로 이제 일목균형상 26선 이제 지지 받아주면서 박스권 이제 상하 이제 이 상방 구간과 이 하방 구간을 지지를 받아주느냐가 좀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제가 이때 언급했었던 게 이제 이런 매동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이제 기관들의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긍정적인 이제 움직임이 유추된다라고 했는데 다음 날에 바로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또 개인들이랑 같이 이제 매수 접근이 들어와 주고 있는데 일단은 뭐 이런 매동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부정적인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어떤 이슈가 나왔냐면 이 기관들의 이제 두드러지는 매도세가 나와주는 이유는 이 해외 뭐 국부 펀드가 이제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을 통해서 뭐 매도를 하고 있다. 혹은 이제 명절을 앞두고 이제 이 현금화를 하기 위해서 뭐 내일 모레까지 1, 2조 이상의 이제 매도 물량이 나와줄 수 있다. 이제 이런 기사들과 함께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가 이제 웨이
개인 투자자들의 매동이 현 증시에서 좀 공포감으로 작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수 차트를 봤을 때 어떤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느냐?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840포인트를 지켜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좀 격한 움직임 나오면 800포인트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800까지 빠지면 그 다음 지지 라인은 720포인트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840포인트를 좀 기점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만약에 오늘 찍었던 저점이라면 기존에 2018년에 형성했었던 박스권 지지라인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만 움직여줘도 사실 좀 견뎌볼 만한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해외 증시로 봤을 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그렇게 많이 오른 자리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나스닥이라든지 뭐 다우라든지 S&P 500을 보면은 지금 이제 고점 구간대에서 돌파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60선을 기점으로 이제 지지를 받아줄까 이런 부분들이 좀 기추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코스피, 코스닥 이제 양지수가 이 60선을 밟을 때마다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지수를 보면서 접근을 하신다면은 60선 지지 라인을 보시면서 이제 뭐 지수 매매를 하시면 되고, 근데 오늘 장이나 어제 장이나 증시가 빠져도 올라가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베팅을 하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올라가지 않은 종목 사면은 빠져도 시장이 회복할 때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어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빠졌었는데 오늘 뭐 상한가에 간다든지 준상한가에 간다든지 시장 회복하면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현 증시에서 이제 대파동이라 불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신다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 나는 그런 조금의 흔들림도 겪고 싶지 않다 하시면은 쉬시고, 아니다, 나는 이제 매일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차피 증시 망하는 거 아니라면 조금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 그다음에 올라올 때 매도하는 전략 구축하겠다 하시면은 따라오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가격 전략도 여러분들 함께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매매 팁까지 얻어보셨으니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종목들 AS 진행해봤고요. 이제 새로운 전략 챙기러 가겠습니다. 오늘 특히나 승부수를 준비하셨다고 하니 기대해 주세요. 히든 전략 찾으러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답을 여러분들이 맞춰주세요. 잠시 후 공개될 히든 종목의 힌트 3가지를 듣고 저희와 함께 정답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번호 1899에 2163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힌트 보시면서 이 종목이다 갑이 오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1899에 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을 맞히시면 수익은 물론 특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VIP 체험권 선물을 통해서 더 깊이 소통할 예정이니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추리를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적풍 전문가가 준비한 히든 카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나갑니다. 적풍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 만나봤습니다. 근데 어제 오늘 주목하고 계신 포인트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반사이익 기대감인 것 같습니다. 어제는 게임 전략 소개해 주셨고 오늘 바로 좀 상승세를 보여주는 느낌 나왔는데요. 오늘은 어떤 전략일까요?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의 가장 메인 이벤트가 맞습니다. 근데 자동차 관련주는 이미 다 시세를 발생을 시켰고 또 이제 나머지 자동차들 같은 경우도 뭐 시간이 걸려서 가겠지만은 지금 이제 당장 다가온 우리는 추석을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추석 동안에도 쉬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자동차나 이런 데서 또 해외에서 또 악재가 또 터진다. 지금 니콜라나 이런 데서 또 뭔가 일이 터지게 된다면은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저는 이제 스테디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을 고르다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오늘 또 3자릿수로 늘었잖아요. 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추석이 지나고 나서 확진자가 또 늘을 거라는 경고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이런 것 이쪽이 좀 비대면 업종이 아무래도 좀 오랫동안 지속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비대면 업종으로 가지고 왔고요. 주가가 최근에 한번 올라갔던 적이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때
그런 걸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한번 살짝 갔다가 제가 좋아하는 구간들이 있죠. 살짝 쉬어갔다가 이제 반등하는 그런 구간으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19에 따른 장기화,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투자 포인트들을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세 자릿대로 늘어났고 우리는 또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짚어봐야 할, 또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 계속 추리 이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힌트 만나볼게요. 화면 보시죠. 최근 영상회의가 급증하고 있다. 그렇죠?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또 최근에 네. 재확산세가 커지면서 다시 재택근무 돌아가기도 하고 네, 또 영상회의 맞습니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오늘 사실 장이 이렇게 많이 나쁘다가 좋아지는 과정에서 오늘 올라갔던 종목들도 좀 몇 개가 있는데요. 오늘 원래 이 재택근무나 영상회의 관련주면 항상 가는 종목들이 알서포트라는 종목이 있는데 거의 한 달 내내 빠지다가 오늘 반등이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알서포트 같은 종목들도 이제 좀 살아나는 게 아닌가 그런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고 이런 뭐 비대면, 재택근무 또는 뭐 화상회의 거기다가 또 온라인 교육 이런 종목들이 분위기들이 다 괜찮단 말이에요. 오늘 보시면 뭐 다 상승이 좀 나왔었죠. 네네.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비대면 관련주가 오늘 시장이 조정해서 반등 나오는 구간에서 좀 눈에 띄는 업종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거의 한 달 내내 빠졌기 때문에 이 상승은 전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도 9월 내내 하락하다가 이제 오늘 들어가지고 시세를 자체 있게 된 그런 종목이고 화상에 관련된 종목으로 최근에 국책과제에 연결되기도 했었던 그런 기술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잘 이쪽에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국책과제 이슈까지 함께 겸비하고 있는 전략으로 좀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쯤에서 신사임당 전문가님의 추리 도움 받아보겠습니다. 원격에서 어떤 종목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대표적인 종목들을 이제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안 가지고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에 움직였던 게 아니라 다시 이제 바닥에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을 편입을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봤을 때 뭐 화면에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선 인터넷 관련주에서 뭐 유엔젤, 다날, 뭐 인포뱅크 이런 종목들이 오늘 좀 순차적으로 움직임이 좀 좋았었는데 일단 이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첫 번째로 이제 유엔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요즘에 기법 강의상으로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인데 이제 주봉상 대량 거래량 동반한 상승, 그 다음에 중장기 이평선 지지 받아주면서 이제 거래량 없는 조정.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이 저항대 돌파 시도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제 화상교육 관련된 섹터인 유엔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인포뱅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뭐 자율주행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뭐 인공지능, 뭐 화상교육, 뭐 비대면 관련된 얘기가 나와주면 대부분 이제 한 번씩 이제 엮였던 종목군들이 이제 같이 가기 때문에 일단 두 번째로 이제 인포뱅크를 좀 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앞전에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윗꼬리 캔들이 여러 번 출현을 했지만 저번 주에 이제 대량 거래량 동반한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위아래를 이제 체크를 해주는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두 번째 후보로서 인포뱅크를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날 같은 경우 이제 뭐 전자결제 관련된 뭐 서비스 이런 부분들로 부각이 됐었지만 요즘에 또 다른 이런 이제 테마로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또 자리매김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또 이 상방의 저항대를 본다면 4,600원대에서 한 5,250원대 정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10선 구간대가 이제 그 돌파 시도할 때 대량 거래량 동반한 이 장대 항목 나와줄 때 이 그 라인을 이제 지지를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뭐 내일이나 모레 일목균형상 26선을 이제 좀 지지를 받아주면서 올라오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이제 좀 강한 파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세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좀 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종목 추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유엔젤, 그리고 인포뱅크, 그리고 다날까지 추리를 도와주셨는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이 중에 정답이 있을까요? 아직 세 번째 힌트가 남아있기 때문에요. 좀 더 추리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힌트 공개하겠습니다.
같은 종목이다라고 세 번째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좀 뭔가 의미심장한 네. 힌트를 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세 번째 힌트를 만나기 전에는 좀 추리가 어려웠거든요. 링네트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어떤 종목일까 좀 어려웠는데 네. 세 번째 힌트, 천사 같은 이유가 있겠죠? 예, 이 종목이 우리 과거에 네. 어린이들이 많이 이제 보는 뭐 뽀로로라든지 펭귄 친구. 그죠, 뭐 펭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한번 화제가 됐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코로나 사태에서도 뭐 아이들이 이제 어린이집 같은 데 가지를 못하니까 집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매출 신장이 있었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그런 걸로 좀 시장에서 화제가 됐던 부분이 있어서 약간 천사 같다는 표현을 썼고 이 기업의 이름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현재 나중에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에서 올라가는 굉장히 이렇게 이쁜 모습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계좌에 수익을 주는 종목이 또 천사 같은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힌트 이렇게 잡아봤고요. 여기서 뭔가 키워드를 잘 잡으신 분들은 어떤 종목인지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 힌트가 좀 강력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여러분들의 문자들이 많이 도착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보니까요. 적풍님 유엔젤입니다. 적중에 항상 기대가 큽니다. 라고 주신 분도 계시고요. 정답 유엔젤, 적풍 이렇게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유엔젤 쭉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재치 만점 유엔젤, 적풍이 태풍이로다. 가자 상한가로 머투방송 유엔젤, 9시 되면 안방 1열 이렇게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고민되지만 링네트입니다. 라고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유엔젤 모두 팬입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멀티캠퍼스 다른 의견도 있네요. 링네트 저도 이용하고 있어요. 알서포트요. 라고 다양한 의견들이 도착해 있습니다. 초반에는 여러 종목들이 보이는 모습인데요. 후반대에서는 유엔젤에 대한 추리가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추리 이어가 주시고요. 힌트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사임당 전문가의 히든카드 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문자 참여 기다릴게요. 문자 번호 1899에 2163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힌트 보시면서 같이 정답 맞춰주세요. 잠시 후 공개될 힌트 3가지 있고요. 정답이 생각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1899에 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함께 종목명 같이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10분에게는 해당 전문가의 유료방송 체험권도 드리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행운의 기회까지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추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풍 전문가님은 코로나19에 따른 반사이 기대감 전략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신사임당 전문가님은 어떤 전략 준비하셨을까요? 기대해 주세요. 첫 번째 힌트 나갑니다. 오늘장에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자율주행차, 또 상한가를 여러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자율주행차, 이제 그 흐름이 전기차에서 자율주행차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있을까요? 뭐 오늘 어느 정도 좀 수급이 이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테슬라 배터리데이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섹터가 있는데 일단 이 그 발표 내용을 보면은 일단 우리나라 우리나라 뭐 LG 화학이라든지 이제 기존의 이 배터리 업체로서 좀 유명했었던 글로벌 기업과 협업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양산 내재와 관련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LG 화학이나 거기에 이제 가지치기로 있는 그런 이제 협력 업체들에게 좀 타격을 입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우려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이 양산을 하게 된다면 이런 단가적인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이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섹터에 이제 투자하셨던 분들에 대한 그런 이제 좀 실망 매물이 출현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분사되는 기업 관련된 이슈도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이 전기차 섹터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악재가 좀
출현한 그런 이제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자율주행차 중에서 이 테슬라 자율주행차가 이제 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조금 우수하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1등 기업이 완전체로서 자율주행차를 이제 저가로 이제 선보이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이제 좀 받쳐주는 게 이제 이 주가로서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명절을 앞두고 있고 그다음 명절 이후에 또 나와주는 이슈들을 체크를 했을 때 이제 미국 대선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종전선언 관련된 이슈가 나왔지만 뭐 북미 관련된 그런 이제 뭐 여러 가지 대화라든지 이런 이제 긍정적인 요소들은 나오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지수에 대한 이제 불안감, 그 다음에 이제 신용, B2에 대한 그런 이제 이슈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어서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많이 이제 좀 보셔야 하는데 사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텔콘 시리즈 뭐 한일진공 뭐 이런 이제 미국 이제 나스닥 상장한 그 휴머니젠에 이제 투자를 했던 그런 기업들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얘네 어떤 움직임이었습니까? 코로나라는 이슈가 나왔을 때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코로나 치료제로 운운했던 그런 이제 후보 물질이 나올 때에도 움직이지 않다가 이 자체적으로 준비가 된 차례에서 증시와 상관없이 지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율주행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자리를 만들어 놓고 이런 이제 이슈들이 나왔을 때 이제 다 같이 들어 올리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차트의 수급적인 부분에서 체크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차트라든지 수급적인 부분들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일단 뭐 캔들에서는 페이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매수, 매도의 흔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했을 때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어떤 가격대에서 터졌느냐 그리고 이 주가가 좀 빠지더라도 대량 거래량 없이 하락하는 이렇게 시장 하락에 따른 악재 없이 하락하는 이런 종목군들이 또 어떤 이슈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신다면은 지금 시장에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을 보는 것보다는 이제 종목을 보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방향성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일단 이제 강한 파동이 나와서 편입을 했다라기보단 제가 좋아하는 자리가 마무리가 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기업들 이제 제가 아직 안 간 섹터가 자율주행차다, 뭐 스마트 팩토리다,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찍어드렸었고 이제 결국에는 순환매로 상승 파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또다시 강한 파동이 나오는 섹터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 또 후속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내일장, 내일 모레장까지 준비할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이런 이슈 있는 종목을 선취매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종목을 좀 주목하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미리 선취할 수 있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 챙겨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첫 번째 힌트 공개됐습니다. 두 번째 힌트 만나봐야겠죠?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하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좀 생각나는 종목이 있어요. 만남 싶을... 네? 만남? 아니남? 뭐라는 건가? 아, 네. 힌트 설명 도와주시죠. 오늘 일단 힌트를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제 과거에 이제 대파동이 나왔었던 종목군들이 한 2, 3년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한번 이슈가 나와줄 때 이제 강한 파동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이제 좀 강한 파동이 나왔었던 종목들, 이제 좀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들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잠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제 대파동은 아니었지만 3,000원짜리가 이제 2배 띄우고 그 다음에 이제 할일 없이 빠지다가 2020년 초입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아가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한창 나올 때 항상 이 상장하는 것도 트렌드가 있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잘 갈 때는 이 제약바이오 상장률이 좀 높은 편이고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자동차 뭐 관련된 섹터들이 움직임이 좋다면 관련된 또 기업들이 움직입니다. 그다음에 뭐 OLED라든지
섹터라든지 모니터링 LCD, 뭐 디스플레이 관련된 섹터들도 움직임이 좋았었는데 이런 섹터가 이제 주도 역할을 한다면은 이런 섹터와 관련된 매출이 좋은 기업들이 상장을 하면서 이런 이제 분위기를 달구는 역할을 많이 하는데 일단 저는 뭐 오늘 이제 뭐 더움 이동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이제 시가총액이나 이런 뭐 유통 물량을 봤을 때 이제 비교적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매수 접근하기가 조금 무서운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배제를 하고 보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자율주행으로 거론되고 있는 종목들 중에 일단 뭐 상한가에 안착을 한다라기보단 상한가 비스무리하게 가고 이제 마무리를 지었는데 제가 이 9월달 시장을 쭉 봤을 때 이 사실 이 섹터나 테마들도 트렌드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상한가를 쏘면서 가는 경우는 새로 생기는 섹터, 테마일 경우에나 그렇게 세게 갑니다. 혹은 그 코드에 그렇게 가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테마를 형성을 해서 우상향을 하는 분위기로 가는 섹터들은 저는 이제 최근에 수소차를 좀 비교를 하고 싶은데요. 이제 맨 처음에 수소차가 신호탄을 쐈을 때는 동아화성이라든지 뭐 효성첨단 소재 이런 이제 종목군들이 뭐 15% 20% 정도 상승을 했고 상한가에 안착하는 종목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9월 초였던 것 같은데 20% 이상 올랐던 게 한 두세 종목 있었고 나머지는 뭐 한 4, 5% 올랐다가 다시 꼬꾸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에 조정받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섹터들 뭐 이제 GMB 코리아라든지 뭐 이제 수소차로 엮여 있는 뭐 그런 이제 EM 코리아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또 한 4-5개 형성해서 또 상승하고 다음날에 눌리고 그 다음에 뭐 유니크라든지 이제 그 안 갔던 종목들이 일주일 내내 상승 눌림 하면서 저점 추세를 높이는 그런 차트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패턴을 인지를 했었기 때문에 중간에 동양 피스톤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했었고 다음날에 상한가 그 다음날에 추가 상승 나오고 이제 이 시장의 테마가 바뀌면서 좀 조정 구간에 들어갔는데 사실 이제 그런 흐름들을 본다면 저는 자율주행도 좀 비슷한 느낌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편입을 하는 이유는 내일장에 눌리면 이 저점에서 사서 좀 기다려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좀 가지고 가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하는 대로 안 가더라도 내일 이제 오늘 움직이지 않았던 이제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뭐 솔루션으로 끝나던다든지 뭐 자율주행으로 이제 엮이는 그런 종목군들이 제가 봤을 땐 오늘 움직여야 할 종목들이 한 4-5개가 더 있는데 오늘 이제 좀 간만 보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내일 세게 치고 나온다면 내일장에 또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내일 당장 몇 프로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지금 이제 증시를 봤을 때 세게 갈 수 있는 한 부분이다. 왜? 이 테슬라에서 이제 배터리 데이 2차 전지 관련된 기대감이 자율주행으로 이 섹터 전환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한 달 이내에 선보이겠다. 가격도 구체적으로 내놨다는 것은 이미 이제 완성작이 나왔다라고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완성작에 대한 기대감, 기사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나와줄 확률이 높고 그렇다면 이 한 달 이내에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섹터들이 대파동이 나오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내비게이션 관련된 뭐 종목이라든지 이런 부품 관련된 종목들이 스타트를 끊었지만 후발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들을 바닥권에서 좀 선취하신다면은 명절 이후도 두렵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힌트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오늘 정말 기대해도 좋을 그런 강한 전략을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적분 전문가님, 힌트 들어보시니 어떠세요? 처음에는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던 종목들이 있어서 그게 아닌가 싶었는데 네네네. 확실히 두 번째 힌트를 들으니까 우리 또 앵커님이 결정적인 힌트를 주셔가지고 아시남?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오늘 이제 차트를 몇 개 보여드릴 텐데 웬만한 정도 다 올랐거든요, 오늘. 네. 다 올라가서 설마 오른 걸 가져오지 않았을 거고 제가 이제 관심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유니트론텍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이제 오늘 좀 올라갔어요. 막판에 좀 시세가 붙어가지고 다른 종목들에 대비해서 좀 가격적인 경쟁력이 있지 않나. 요거 이제 좀 보고 있었고 두 번째 이제 아까 아남 모르남 하셨을 때 그때 이제 이거구나라고 해서 이제 아남이라는 종목이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남전자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2017년도에 대박이 났었죠.
2017년도에 거의 뭐 한 달 사이 거의 뭐 3배가량 올랐던 적도 있었고 와. 이상하게 이 종목은 1년에 한 번씩 대박이 나요. 18년도에도 그랬고 19년도에도 그랬고 이제 그러다가 올해는 아직 그런 흐름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뭐 끼가 있는 종목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걸 보셨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이제 안암전자 쪽으로 저는 많이 기울고 있고 아까 봤던 유니트론텍도 뭐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이쪽으로 좀 더 기우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또 봐주셨는데요. 순위에 변동이 생기는 거 아닐까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지 궁금해지는데요. 우리에게 세 번째 힌트가 남아 있습니다. 화면으로 공개할게요. 이 세 번째 힌트가 공개되니까요. 저는 옛날에 제시해 주셨던 종목들이 생각납니다. 바로 지난 시즌에서 UST가 한 70%대의 수익폭을 좀 나타냈었고요. 그리고 이 종목 외에도 뭐 옴니텔, 그때 당시에서도 전문가님 왜 이 전략을 제시해 주셨을까 했는데 이후에 뭐 가상화폐 이외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또 움직였었잖아요.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맞나요?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저번에 이제 편입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성창 오토텍이었는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세가 나오고 이제 눌리는 이제 흐름이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고점 대비 2배 이상 하락한 바닥주다라고 이제 거론을 했던 게 이제 저는 비교해보고 싶은 게 유니슨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유니슨이라는 종목은 이제 사실 신재생 관련된 이슈는 늘 있었습니다.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회의에서 거론이 될 정도로 이런 이제 그 탄소 배출이라든지 신재생 섹터에 대해서 항상 이제 거론이 됐었는데 항상 유니슨이 이제 좀 밀렸었습니다. 뭐 CS 윈드라든지 동국 SNC라든지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 조금 이슈가 약했고 그리고 이제 실적이 좀 부진했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제 뭐 바닥권 이제 570원까지 빠지면서 뭐 유중 때리고 이제 개인들이 이제 많이 눈물을 흘렸었던 그런 종목인데 이 종목이 신재생 이슈와 그 다음에 이제 국산 이제 부품 대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이제 이 종목이 동전에서 7,000원대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굉장한 상승률이죠. 570원 찍었던 종목이 근 8,000원까지 찍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까지 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과거에 이제 어느 정도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 2배 이상 하락을 했다가 상승 파동이 나온다면 이제 저에게는 이제 한 달 정도의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좀 차트를 확대해서 봤을 때 이슈와 함께 움직인다면 적어도 한두 방 정도는 상승해주지 않을까. 왜?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차트를 확대를 해서 보면은 이 중장기 이평선대를 돌파 시도를 계속하지만 돌파를 못했습니다. 왜? 이슈가 없어서. 근데 이 3월 달에 증시 하락하고 다시 한번 이제 이 거래량 동반한 상승이 나와주면서 중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장대 양봉 나와주고 좀 쉬다가 이제 계속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었는데 저는 지금 이제 이런 파동을 보면서 좀 접근을 하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이제 뭐 이미 올라간 종목들 뭐 따라잡으면 거래량도 많고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을 소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쉬울 수는 있지만 저는 이번 시즌에 이제 우승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좀 험난한 길이더라도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바닥주들 위주로 좀 이제 편입을 해서 이제 좀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혹은 이제 기존에 좀 시장에서 소외가 됐었지만 이런 이제 새로운 테마 바람이 불었을 때 이 수익이 나면 또 이제 급상승이 나와주는 파동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이제 종목들 위주로 좀 소개를 하기 위해서 좀 가지고 온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움직였던 파동 이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종목 같은 경우에 뭐 힌트나 뭐 이제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는데 제 종목은 항상 이제 전략적인 부분들이 늘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도 맞춰보시고 이런 전략적인 부분들도 이제 잘 가져가셔가지고 바닥 종목 선취하셔서 명절까지 좀 푸근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을 위하는 마음도 역시 최고이신 신사임당 전문가님이십니다. 자, 여러분들의 문자창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정답에 대해서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신사임당님, 아남전자입니다. 시황 분석장. 요즘 기본 강의 너무 좋아요. 아남전자입니다. 라고 주셨고요. 남성이에요. 아남전자 아님감? 이렇게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참 예쁘시네요. 에스텍 아닌지요? 아남전자입니다. 에이테크 솔루션, 아남전자. 아남전자 존경합니다. 대박 나시길 유엔제. 여러 가지 의견들 보내주셨는데요. 여러분들 계속 추리해 주시고요. 힌트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바로 종목 공개 갈게요. 적풍 전문가의 히든 종목 확인해 보시죠. 오늘 적풍 전문가의 히든 카드는 바로 천사 같은 종목 유엔젤이었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잘 챙겨볼까요?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미 힌트가 나오기 전에 많이 맞추셨더라고요. 여기 방송 보시는 분들의 실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신사임당님께서 거의 뭐 정확하게 그냥 처음부터 그냥 유엔젤을 바로 말씀해 주셨죠. 일단 오늘 좋은 종목이었던 거는 맞고 오늘 장중에도 시세가 좀 붙었고 뭐 같이 가는 종목들도 많이 좋았었는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내일장에 호가 제 매수 단가를 잡아드리자면은 아래쪽으로는 4,500원 정도까지 보고 있고 위쪽으로는 한 4,750원 정도로 제가 보고 있으니까 뭐 갑자기 뜨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잘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일단 목표가는 6,000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잘 매수해 두셨으면 좋겠고 손절가의 경우는 4,000원 잡고 있고 하니까 가격들만 잘 지키시면은 바닥이라서 큰 문제 없이 수익을 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엔젤에 대한 가격 전략 여러분들 끝까지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신사임당 전문가님, 문자창에 정답도 많이들 맞춰주시는 모습이고요. 시황 분석에 대해서 너무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참 많으시네요. 제가 시황을 잘 맞추는데 종목을 못 맞추고 있어가지고 항상 욕심을 부리면 잘 네. 가는데 욕심을 안 부리면 그렇게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좀 다시 욕심을 부려보려고 오.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는 뭐 사실 4등이 편합니다. 뭐 이제 제 자리인 것마냥 이제 편하게 안착하다가 이제 막판에 뭐 한두 종목도 쏴주면은 뭐 금방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명절 이전에 이제 제가 기존에 편입했던 이제 중장기 종목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빠져가지고 바닥 종목 꼽았습니다. 월봉, 주봉, 일봉 어디를 봐도 바닥권이기 때문에 빠져봤자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이제 전략을 잘 구축하셔가지고 기존에 좀 손실을 보셨다면 이 종목으로 좀 만회를 하셔가지고 명절 풍성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명절 풍성하게 보내시라고 또 좋은 전략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가격 전략까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 10시고요.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 검색해보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히든스탁 홈페이지에서 아래로 조금만 내려보시면 신사임당 전문가님의 얼굴이 있고요. 그 밑에 빨간색 박스, 방송 예정 버튼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10시 신사임당 전문가님 무료 방송 함께 해보시면서 이 시장 어떻게 잘 헤쳐나갈 수 있는지 그 방법도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히든스탁 더블매치 시즌4 출연자가 제시한 가격 전략하에 실제 실현 가능한 수익률을 표기하는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투자자의 매매 시점에 따라서 실제 수익률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실계좌 및 모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각 전문가의 누적 수익률은 종목별 수익률을 단순 가감한 수치임을 알려드립니다. 히든스탁 더블매치 시즌4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적풍 전문가 신사임당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